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내 모습을 한 가지로 규정해둘 필요도 없다. 어떤 상황에서 나답지 않았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 안녕하세요. 멜리플루언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는 나답게 살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해줍니다. 첫째, 여행. 시간을 새롭게 발견하는 일. 둘째, 청소. 비우는 일의 가치. 셋째, 운동. 움직이면 반드시 행복하다. 넷째, 독서. 삶이 특별해지는 경험. 다섯째, 글쓰기. 세상을 견디는 힘. 여섯째, 명상. 마음의 일렁임을 알아차리기. 일곱째, 휴식. 멈춰도 괜찮아. 여덟째, 코칭. 내일의 나를 만들다. 크게는 8가지로 분류했지만 책 속에는 더 자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볼까요? 내가 아닌 나는 없다. 전작인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를 출간하고 독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강연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했다. 행사 장소에 가보니 나를 만나러 먼 길을 마다 않고 오신 분도 계셨고, 내가 SNS에서 달아드린 댓글이나 온라인 메신저로 건넨 몇 마디 말까지 기억하는 분도 계셨다. 온라인으로 소통해오던 독자분들을 실제로 만난 그 자리는 내게 무척 소중하고 뜻깊었다. 행사를 잘 마무리하고 그날 촬영을 도와준 친한 형과 뒤풀이 겸 식사를 하러 고깃집에 갔다. 고기를 먹으며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 형이 말했다. 그런데 힘찬아, 너 너무 많이 웃더라. 좀 자제해야겠어. 네, 오늘은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기도 했고 친근한 인상을 주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은 너를 처음 보잖아. 너무 가벼워 보였을 수 있어. 사람들은 내게 작가로서 분명히 기대한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처음에는 형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독자들에게 솔직하게 다가가고 싶었고 그 마음이 통하길 바랐다. 경직된 분위기가 싫어서 유머러스하고 재밌게 이야기하려 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과하게 보였을 줄이야. 곰곰이 생각해보니 형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나를 처음 본 사람은 그런 모습만을 나로 생각할 게 분명했다.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걸까? 며칠 동안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다. 반전 매력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평소 모습과 다른 면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내 보통 성격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그때부터였다. 있는 그대로의 편안한 모습이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솔직한 모습, 평소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등 극단적으로 나를 보여주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드러내야겠다고 생각한 시점 말이다. 글을 써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작가 혹은 개인으로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야 할까? 멀티페르소나는 다중적 자아라는 의미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나의 멀티페르소나는 몇 가지이고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다른 사람들 역시 분명 나처럼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고민이 많을 것이다. 집 안에서는 밝고 당당한 모습이지만 밖에서는 어둡고 주눅 들어 있는 사람. 주변 동료들 앞에서는 에너지가 넘치지만 혼자 있을 땐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사람 등 저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는 평소에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일일이 신경 쓰지도 않는다. 프롤로그에서도 말했다시피 나는 항상 스스로를 주도적이고 능동적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생각보다 수동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랄 때가 많다. 간단한 예로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못해 교제로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지 않았고 20대 초반까지는 이렇다 할 취미도 없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어왔는데 그런 태도는 결코 삶의 질을 높여주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렇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고민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내 모습을 한 가지로 규정해둘 필요도 없다. 어떤 상황에서 나답지 않았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다소 불편하지만 상황에 맞게 나를 포장하는 순간, 상대에 따라 새로운 나를 보여주는 순간 등 모든 순간의 내 모습 역시 나이기 때문이다. 여러 모습의 나, 그것이 모두 나임을 인정하는 일이 나답게 사는 길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적당한 거리가 지켜주는 것. 누구라도 떠나버릴 것 같았다. 내가 솔직하게 말한다면 말이다. 하지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정말 친한 친구라면, 같이 있을 때 편안한 사이라면 더더욱. 그럼에도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가 상처받진 않을까 두려웠다. 그 상처 때문에 상대가 등을 돌리면 나는 혼자였던 예전의 나로 돌아갈 테니까. 요즘에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게 현명하다 말하지만 나는 그냥 내가 참는 편이 편하다. 상처 입히는 사람이 될지 상처받는 사람이 될지 선택하라고 하면 후자가 낫다.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대화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대화를 잘하지 않는 이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내면의 두려움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상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 다른 식의 해결 방법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후자인 내면의 두려움에 관해 얘기해 보려 한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왜 생길까?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쌓여 불안감을 키우기 때문이다. 누구나 언제든 실패할 수 있다는 교훈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면 그런 객관적인 시선을 갖기 어렵다. 게다가 막상 본인의 일이 되면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남의 연애는 사실만을 나열하면서 논리 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의 연애는 생각처럼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한다. 기억에 대한 경험은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적당한 긴장감은 되레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긴장감과 거리감은 관계에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무례함을 방지할 수 있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준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늘 말을 조심해야 하며 감정을 분명히 드러내 전달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어떤 관계에서든 적당한 거리를 지킬 줄 알아야 상대와 가까워질 수도 있고 필요할 때 멀어질 수도 있는 법이다. 영국의 동물학자 데즈먼드 모리스는 사람들은 따뜻한 접촉에 굶주려 있다. 라고 말했다. 누구나 독립된 공간을 필요로 하고 그 공간에 아무나 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와 동시에 편한 사람은 더 가까이 초대하고 싶은 심리가 있다. 빡빡한 일과가 끝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며 피로를 풀거나 하다못해 전화 통화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는 것처럼 편하게 쉼과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내려놓아도 된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힘을 다시 마련할 수 있고 적절한 상황에 거리두기가 가능하다. 고요할수록 밝게 빛나다.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지 계속 다녀야 할지 고민입니다. 더 배우고 경험해 능력을 키우고 싶은데 이 일이 내게 맞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어요. 사람들에게 그저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단순한 사실을 알기까지 오래 걸렸고 알고 나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꼭 길 잃은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에요. 전문가도 아닌 내게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고민의 종류는 다양하다. 너무 외롭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는 것 같다,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다 등등. 정답은 다 다르겠지만 개개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만은 공통적이다.
우리는 좋든 싫든 크고 작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이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요즘 시대에는 배가 고파서 힘들다는 사람은 보기 어려워도 친구가 없어서 힘들다는 사람은 쉽게 볼 수 있다. 연인과 헤어져 죽을 것 같이 슬프다고 하는 이들도 많다. 이렇듯 관계에서 오는 상실감과 공허감은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더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는 중이다.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해 대인관계의 허무함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은 점차 침울해지고 피폐해져 간다. 그러한 허전함 때문일까? 우리는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고 내 삶을 전시한다. 일정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혼자 있는 시간에도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끈을 놓지 않는 셈이다. 외로움이나 고립감은 달래질지 모르지만 그 탓에 피로가 사라질 틈이 없고 소위 말하는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기도 힘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확보해야 비로소 진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대면하고 이를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 고독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나를 더 깊게 잃는 시간, 어지러운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다. 혼자 지내는 것이 꼭 부정적인 감정과 쓸쓸함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혼자 느긋하게 산책하거나 책을 읽는 등 미뤄두었던 여가를 즐기면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의 시간이 충만해야 타인과의 관계 맺기도 바람직하게 이루어진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좋다. 뭘 하든 시간을 낭비한다는 죄책감을 갖지만 않으면 된다. 해보는 거다.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지만 통제는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영어 단어 중에서 롤리는 쓸쓸한 외로움을 나타내지만 언론은 단독으로 혼자의 힘으로라는 의미를 지닌다. 같은 혼자라도 그 뜻이 다른 셈이다. 독립된 시간을 외롭고 쓸쓸한 시간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오히려 내 마음과 내 할 일에 집중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문장에도 답이 숨어 있다.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복잡한 세상 속에 혼자 고요히 머무는 시간. 이때 빛나는 건 나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나를 만나기 바란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 작업해야 할 원고가 있어 카페의 자리를 잡고 노트북을 펼쳤다. 앞 테이블에 회사원처럼 보이는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카페 내부가 넓은 편이 아니어서 듣고 싶지 않아도 그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고스란히 들려왔다. 대화 주제는 같은 부서에 새로 들어온 동료 직원인 듯했는데 주로 업무 피드백을 가장한 험담에 가까운 얘기들을 나눴다. 도마 위에 오른 당사자는 경력직이라 일을 야무지게 잘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하며 선을 명확하게 긋는 사람인 듯했다. 그런데 앞 테이블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름대로 근거 있는 얘기를 나누더니 그 직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눈치가 없다는 둥,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둥, 갈수록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의 열을 올렸다. 3명 중 한 사람은 처음에는 험담하기를 망설이는 듯하더니 결국 분위기에 이끌려 맞장구 치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의도치 않게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만약에 험담을 망설이던 사람이 끝까지 동조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다음 험담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맞춰주었을 것이고 공감하지 않아도 수긍하는 척했을 것이다. 아마 거기서 반박하거나 다른 의견을 주장했으면 눈치 없는 사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을 것이다. 슬프게도 그 세 사람은 타인을 험담하면서 동료애를 확인하고 직장 생활을 버틸 힘을 얻는 것 같아 보였다. 친구 관계에서도
경청과 위로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친구끼리 일상의 하소연과 얹어놨던 일에 대한 불평불만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문제는 상대가 불편하다고 느낄 만한 일을 억지로 이해시키려 한다거나 지나치게 부정적인 단어들을 상대에게 퍼붓는 소위 상대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경우가 아닐까. 그러나 상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는 일, 상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지나친 의존과 같은 일들은 사실 당사자뿐 아니라 그걸 받아주는 상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이들은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맺고 끊는 것을 어려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평소 의사소통 기술을 고민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SNS를 비롯한 온라인 매체는 이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자 연결고리가 되었고, 나아가 하나의 문화이자 트렌드가 되었다. 이는 우리가 감정 소모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음을 뜻한다. 물론 좋은 대인관계를 맺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로 인해 얻는 기쁨과 에너지가 있을 테니. 하지만 그런 관계에 몰두해 정말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나를 마주해야 할 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지 못해 스스로를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나와의 관계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는 날마다 점검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나와 마주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가장 현실적인 접근은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 하는 일, 나를 위해 하는 일이라 착각하지 않아야 하는 점이다. 쉽게 말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흥미있는 것, 나라는 사람이 친구라고 한다면 정말 재밌어 할 만한 것들을 해야 한다. 이럴 때 의도적으로 타인과의 연락을 잠시 멈추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잠들기 전이나 기상 후 1시간 정도는 휴대전화를 끄거나 멀찍이 놓아두고 오직 나를 위한 오락, 취미, 생산적인 일에 집중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과한 연락이나 만남이 주로 자연스레 관계 다이어트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부터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잘 모르겠다면 과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일을 떠올려 보길 바란다. 그래도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경험해 보지 않고는 찾을 수 없으니 다양한 일에 직접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다. 살아가는 일은 관계를 맺는 일이다. 따라서 삶에서 인간관계의 비중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가 내 삶의 전부를 차지하면 나의 일상, 나아가 나의 자아가 서서히 무너지게 된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들은 한 가지가 아니다. 일, 사랑, 우정, 취미, 꿈, 자기개발, 휴식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골고루 균형이 맞춰지는 순간 비로소 삶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혼자만의 시간은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놓친 것들을 바로 잡아주고 삶을 재정비할 기회를 주는 아주 소중한 선물이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